그래서 결론은 얘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떤 측정을 할 때의 기준점 삼는 거랑 그걸로 뭔가 이제 재고자 할 때의 특징들을 보고자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럼 우리가 과학 탐구에서는요, 측정을 한다는 얘기는 어쨌든 양을 재는 행위를 얘기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럼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뭐 1리터의 물의 양을 재고 싶어요? 1리터 안에 들어있는 거? 근데 그거 스포이트로 재면 돼요? 아니면 밥숟가락으로 잴 수 있어요? 아니죠. 사실 우리가 어떤 대략적으로 봤을 때 이게 어느 정도 양이라는 걸 안다면 적절한 측정 단위랑 측정 도구를 사용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측정이라고 하는 건요, 현상을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죠. 그리고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만큼 있어 라고 얘기를 하면서 정확한 의사소통을 가능케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어림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측정 도구 없이 어떠한 양을 추정하는 거죠. 자, 그럼 우리가 막 장인 같은 경우는 대충 손으로만으로 이게 몇 그램인지 막 알 수 있다고 하잖아요. 그럼 결론이 측정 경험이 많을수록 정확한 어림을 할까요? 못할까요?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결론은 이런 과학적 사고과정, 자료, 측정 경험 등을 바탕으로 수행하기 때문에 측정 경험이 많을수록 더 정확하게 어림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어림이라고 하는 건요, 사실은 우리가 측정할 때 필요한 측정 도구를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왜냐? 우리가 대충 맞는데 한 리터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럼 상대적으로 더 큰 단위를 사용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어림 자체가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측정할 때 필요한 측정 도구를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액체의 부피를 측정할 때는요, 부피를 대략적으로 어림한 후에 적절한 용량의 측정 도구를 선택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왼쪽 한번 보시면요, 우리가 만약에 눈금이 측정하려는 양과 일치하지 않잖아요. 그럼 그때는 이 눈금 사이를 10등분해서 읽는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럼 여러분들이 대략적으로 봤을 때 이거 지금 이 중간 눈금 따라가는 거 보이시나요? 그래서 우리는 75와 76을 10등분해서 이걸 75.5ml로 판정해준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밑에 보시면요, 측정 표준이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얘들 같은 경우는 정확하고 일관성 있는 측정을 위해서 만든 과학적인 기준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얘들은 스탠다드라고 하는 어떤 기준이기 때문에 표준화되어 있는 건요, 측정 단위도 있을 수 있고요, 측정 방법도 있을 수 있고, 측정 도구도 있을 수 있고, 표준 물질 등도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이런 거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물체의 무게를 재고 싶어요. 무게를 재기 위해서 적절한 도구, 그리고 적절한 단위, 그리고 이걸 어떻게 재는지에 대한 기준점, 거기다가 이 물체의 어떤 기준이 될 수 있는 표준 물질도 다 존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의 예시로는요, 길이의 측정 표준 변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원래는요, 북극에서 적도까지 길이의 1000만분의 1을 1m라고 정의했습니다. 그래서 이 정의를 토대로 미터 원기라고 하는 어떤 기구를 만들어서 이걸 측정 표준에 활용했어요. 자, 다만 얘들은 어쨌든 물리적으로 어떤 도구거든요. 그럼 시간이 지나면 손상이 될까요? 영원히 손상되지 않을까요? 손상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기준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처음에는 북극에서 적도 길이의 1000만분의 1을 1m라고 정의해서 미터 원기를 사용했는데 이게 손상되면서 나중에는 빛이 진공에서 이만큼 동안 진행한 거리를 1m라고 새롭게 정의했습니다. 자, 그럼 결론, 과학이 발달하면서 이런 측정 표준이 점점 정밀해진 거죠. 그래서 측정 표준은 항상 일정하다.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기술 변화에 따라서 변화할 수도 있다라는 걸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밑에 보시면요, 이런 측정 표준이 그냥 가만히 존재하는 게 아니라 얘들은 다양한 분야에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우리 최근에 기온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에서 활용할 때 K 단위 써요? 안 쓰죠? 그 대신 우리 화도씨 단위 쓰잖아요? 그래서 결론은 도씨 단위로 측정을 해서 우리가 기온이나 폭염주의보 발령 지역을 안내를 해주고요. 자, 그리고 미세먼지 농도를 마이크로그램 퍼 미터 세제곱 단위로 측정을 합니다. 자, 그럼 여기 하나만 써줄게요. 이 마이크로라고 하는 건요, 10의 마이너스 6승을 의미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미터 세제곱은 뭐냐면 부피를 얘기해요. 즉 얘는 부피당 미세먼지가 얼마나 있는지를 측정해서 우리한테 행동 요령을 알려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 아마 데시벨 이런 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소리의 세기는 데시벨 단위로 얘기를 하고요.
자, 그리고 다음에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우리 속도를 정의할 때는 kg/h로 안내를 하죠. 그래서 과속 차량을 단속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저기서 식품에 들어있는 영양 성분표 한번 보시면 그램 쓸 때도 있고 미리그램 쓸 때도 있고 밀리리터 쓸 때도 있죠. 왜냐? 각각의 물질의 양들이 식품에 서로 다르게 존재하니까요. 그래서 결론은 서로 다른 단위를 사용한다. 이 정도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다음에 마지막으로 혈당량은 미리그램 퍼 지금 d리터 단위로서 표시를 한다. 이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정도로 보시면요, 우리가 결론 측정 표준은 다양하게 사용된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런 측정 표준, 얘들은 유용하고 필요성이 존재하겠죠. 왜냐? 우리가 이런 측정 표준을 사용을 해서 최대한 단위를 일치시키잖아요. 그래서 서로 단위를 다르게 사용하거나 혹은 방법이 달라서 생기는 혼란이나 사고를 방지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얘들 같은 경우는 어쨌든 단위 자체가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소통이 원활하게 된다. 이 정도로 살펴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정도 내용으로 보시면 하나 끝났어요. 그 다음 거 나오는 게 뭐냐면요, 바로 신호와 정보입니다. 자, 신호와 정보는 뭐냐면요, 먼저 신호라고 하는 건요, 자연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변화가 전달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신호의 종류는요, 빛, 소리, 지진파와 같은 파동도 존재하고요, 힘, 온도, 압력 등 여러 가지 형태가 존재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우리는 어쨌든 여러분들이 빛도 들을 수 있고요, 소리도 인식을 할 수 있고, 힘, 온도, 압력 얘네들의 변화를 인지할 수 있죠. 그러면 이런 신호로부터 우리가 어떤 형태로 가공한 것이 바로 정보예요. 정보는 뭐냐면요, 자연의 신호를 측정하고 분석해서 나한테 유용한 형태로 만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런 거죠. 여러분들 중간고사 때 우주 생성 과정 배웠잖아요. 우리가 우주에 빛이 있어요. 얘는 신호일까요? 정보일까요? 신호죠. 근데 제가 만약에 우주의 빛을 분석을 해서 이걸 분석을 해보니까 우주가 이렇게 만들어졌어 라고 하는 유용한 형태를 만들었어요. 그럼 얘는 신호일까요? 정보죠. 왜냐? 우리가 분석을 해서 새롭게 만든 어떤 새로운 형태가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런 거죠. 지금 보시면요, 신호들이 쭉 나와 있고요, 정보는 이런 거예요. 지진 발생 위치, 지구 내부 구조와 변화, 이거는 지진파로 알아낸 거고요. 체온을 알아내면 우리가 얘 건강 상태가 어떤지를 추론 가능하죠. 그럼 건강 상태가 새로운 정보가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방금 설명드렸던 예시처럼 우주의 생성 과정은 새로운 정보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겠죠. 자, 그래서 두 번째로는요, 센서라는 게 있어요. 이 센서는 뭐냐면요, 다양한 신호를 감지해서 밑줄 그을게요, 전기 신호로 변환하는 장치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요, 빛을 감지하면 광 센서, 온도 변화 감지하면 온도 센서, 연기를 감지하면 화학 센서, 누르는 힘을 감지하면 압력 센서, 그리고 운동 변화라는 건 결국 속도 변화잖아요. 그래서 가속도 센서, 이런 것처럼 다양한 센서들이 존재하고요. 결론은 이런 센서들의 공통점은 여기 앞서 설명드렸던 다양한 신호들을 감지한 다음에 이걸 최종적으로 전기 신호로 바꿔준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전기 신호라는 게 핵심이겠죠. 자, 그럼 우리가 신호라고 하는 건 어쨌든 최초로 어떤 외부에 우리가 받은 다양한 변화들이라고 생각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 신호에도 두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아날로그 신호와 디지털 신호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생각엔요, 빛, 소리, 지진파, 온도, 이거 아날로그일 것 같아요? 디지털일 것 같아요? 아날로그죠. 그래서 이런 아날로그 신호들의 특징은요, 실제 현상을 더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어요. 다만 저장되거나 전송될 때는 손상되기가 쉽습니다. 그럼 우리는요, 이런 것들을 어쨌든 우리가 전자기기로 받아들이려면 결국에는 디지털 신호로 변환이 돼야 되죠. 그래서 결론은 이 디지털 신호라는 건 뭐냐면, 아날로그 같은 경우는 연속적으로 변화했다면 디지털 신호는 불연속적인 값으로 나타나요. 왜냐? 우리가 얘들은 0과 1의 이진수로 표시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디지털 신호들은 주로 컴퓨터, 스마트폰처럼 디지털로 된 기기에서 처리하는 신호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밑에서 보시면요, 우리가 자연 신호를 디지털 기기로 처리하려면 결국 아날로그 전기 신호를 디지털 신호로 변화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밑에서 보시면요, 먼저 이런 거예요. 첫 번째, 우리가 온도, 습도, 빛 이런 것들은요 아날로그 신호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아날로그 신호를 어쨌든 전기 신호로 바꿔줘야지만 우리가 인식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센서라고 하는 건 아까 자연 신호를 전기 신호로 변환해 줄 수 있다 했잖아요. 그래서 센서에 의해서 아날로그 신호가 일단 전기 형태로 바뀌어져 있어요. 근데 우리는 실제로 디지털 기기에서 이걸 작용하려면요, 이 아날로그로 된 전기 신호를 디지털 신호로 또 바꿔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결론은 이 변환하는 과정에서는 이 아날로그 신호들을 연속적으로 되어 있는 것들을 일정한 시간대별로 자릅니다. 그리고 이 각각의 값을 이진수로 표시해서 디지털 신호로 변환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즉 센서는 어쨌든 최초로 전기 형태로 바꿔주는 거고요. 전기 형태로 바꿔줬다면 이제 이거를 불연속적으로 되어 있는 디지털로 바꿔준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죠. 여러분들이 눈으로 어쨌든 지금 우리 이 풍경을 보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옛날에 구형 핸드폰으로 찍어보면요, 화질이 굉장히 어때요? 안 좋죠. 지금 여러분들 폰으로 찍어보면 화질이 그래도 좋죠. 왜 그러냐면 우리가 어쨌든 아날로그 신호 자체를 디지털로 변환하는 과정에서 일부 손상이 존재할 수 있는 거예요. 손상이 존재할 수밖에 없죠. 근데 기술 발전에 의해서 이 손상을 점점 최소화하면서 해상도가 굉장히 높아진다라고 인식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우리가 자연 신호를 디지털 신호로 처리를 하려면 일단 센서에서 변환, 두 번째 디지털 신호로 변환해준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두 단계를 걸쳐서 얘들이 최종적으로 디지털 신호로 변환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디지털 신호의 특징은 뭐냐면요, 신호를 저장하고 재생 그리고 전송하는데 굉장히 편리할까요? 불편리할까요? 편리하겠죠. 다만 우리가 디지털 신호로 변환한다면 원래 갖고 있었던 정보가 왜곡되거나 잃을 수도 있겠죠. 다만 장점은 뭐냐면요, 우리가 아날로그 신호에 비해서는, 사실 아날로그 신호는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옛날에, 여러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CD 굽는 거 알아요? CD 굽는 것도 어쨌든 옛날에 있었던 어떤 디지털 형태거든요. 근데 이게 점점 바뀌면서 우리가 용량을 최근에는 스마트폰에 다 저장할 수 있죠. 그래서 결론은 용량이 굉장히 적고 복사와 편집이 자유롭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요, 그래서 최근에는 사실 우리가 아날로그 신호보다는 디지털 신호를 통해서 디지털 정보를 더 많이 얻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양한 정보통신 기술에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기술 발전을 증대시켜준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끝이에요. 약간 앞에 파트보다도 더 뭐랄까, 기술 발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크게 어렵지는 않은 파트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아마 안 풀려 있을 거니까 민주랑 연우는 그러면 그대로 이거 뒤에 파트도 한번 쭉 풀어볼까요? 얘는 어렵진 않아서